안녕하세요. 수능 수학 매뉴얼 김재입니다. 자, 우선 감사합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드릴게요. 수능 수학 매뉴얼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수능이 증명하는 출제력이 있다. 그 다음에 그만큼 이제 문항을 제가 항상 적중을 많이 하는데 그 적중률에 따라 제가 충분히 수능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능 그리고 평가원의 이제 평가 매뉴얼, 그 다음에 학습 매뉴얼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수능 수학 매뉴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적중률 뿐만이 아니고 제가 2022학년도부터 이제 고1 수학하고 기초 수학이 강화될 거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매 해마다 점점 그걸 심화해서 문제를 출제를 했고 매 연마다 한 10,000명 정도가 현장 응시를 하거든요. 저는 지금 메가스터디에 있는 장영진 선생님 모의고사를 전담으로 출제하고 있고 그걸로 이제 매년 10,000명 이상 학생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같이 응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제 자랑을 하고 싶어서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그 다음에 학생들이 제 수업을 들으면 어떤 게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단어는 킬러 문제만 나오고 어떤 단어는 이제 너무 쉬운 문제밖에 없는 단어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이들이 적정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제가 다 직접 출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혼란기에 저는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6월 평가원 굉장히 과격하게 바뀌었다고 아마 말씀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몰골이 말이 아닌데 제가 3일 동안 밤샜거든요. 6월 평가원이 끝나고 계속 출제를 하다 와서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모의고사나 이런 거와 다르게 다른 모의고사는 외부에서 문제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6월 평가원이 끝나고 9월 평가원이 끝나고 그 다음에 학평까지 포함해서 바로바로 시험이 끝날 때마다 새로운 문제들을 만들어서 아이들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에 선생님들도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출제를 전담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문항의 흐름과 그 다음에 문항별 성격이나 이런 거를 간단히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공통과목 우선 생각을 해보면 변별력 문항은 이렇게 12, 14, 15, 그 다음에 20, 21, 22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15번은 정답률이 51%인데요. 요거는 조금 이상한 게 이제 객관식 문항 중에 정답이 2번인 게 15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찍어서 정답률이 높은 거라 이거는 일반적으로 정답률이 한 25%에서 27% 그 사이 정도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정답률은 믿으시면 안 되고요. 자, 여기서 저희가 봐야 될 거는 이거예요. 총 이 네 문제 12, 14, 15, 20. 자, 이 네 문제가 12번 같은 경우에 3차식의 인수분해, 그 다음에 14번은 연립부등식, 그 다음에 15번은 2차 부등식, 그 다음에 20번은 합집합의 원소이겠어. 이건 고1 수학입니다. 수원수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요런 포인트에서 아이들이 어려워했고 점점 공통과목에서 고1하고 기초수학을 강화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딱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전 개념의 철저한 배제, 교과 개념과 연산력 강화로 난이도 상승, 그 다음에 변별력은 고1 수학 콜라보 문항에서 주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자, 우선 요거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평가원 문제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냐면 발상이 자, 기본적으로 교과서 충실했는데 더하기 새로운 기하적 접근이 필요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깔끔한 풀이 자, 요런 게 이제 평가원의 출제 코드였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특히 이번 6월 평가원에서 요 풀이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요런 복잡함 때문에 사설이랑 조금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요게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사설은 이 복잡한 풀이하고 요 발상이 그대로
발상이 평가원에 답습하면서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요게 지금 사설인데 지금 평가원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런 발상들이 조금 바뀌어서 교과서에 매우 충실하게 바뀌었어요. 교과서에 충실하게 바뀌었다는 게 뭐냐? 수 1하고 수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1 수학, 공통 수학. 자, 고1 수학하고 기초 수학을 바탕으로 해서 수 1, 2 내용이 쌓이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수 1, 2에 있는 증명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고1 수학하고 기초 수학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수 1하고 수 2 개념으로 우리는 풀이를 했어요. 풀이. 자, 여기서 수 1, 수 2 개념을 그대로 쓰면 얘네 풀이가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계속 공부를 했던 요 실전 개념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면 요 풀이가 굉장히 깔끔해져요. 근데 이번에 평가원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게 엄마 뭐요?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요런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냐? 수 1하고 수 2 개념을 이용해서 고1 수학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고1 수학 문제로 바뀌고 고1 수학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산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계산 복잡한 이유가 일반적인 사설의 느낌으로 복잡한 게 아니라 학평의 느낌으로 복잡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통제하는, 변수 통제하는 게 미정계수법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복잡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실전 개념의 철저한 배제. 그 다음에 교과 개념으로 우리 고1 수학으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연산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연산력으로 난이도를 매우 올렸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려워해요. 그래서 여기서 변별력은 어디서 나온다? 고1 수학하고 수원 수투 콜라보한 문항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과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선택 과목 확통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중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28번하고 30번 자 이렇게 변별력 문항이었어요. 간혹 29번도 넣는데 요거는 주관식이면서 50%였기 때문에 따로 넣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미적분 28, 29, 30 그리고 기하 28, 29, 30 자 요거는 과목 간에 정답률 차이가 조금 감소했어요. 그래서 과목별로 난이도 차이를 두고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적분이 표점을 더 높게 가져가는 게 점점 더 진해질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확통하고 기하는 평이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하시던 대로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미적분은 조금 달라졌어요. 변별력 단원의 이동. 자, 미적에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28번하고 29번, 30번 단 한 번도 3년 동안 수능에서 주요 문항으로 출제되지 않은 유형이에요. 자, 원래 합성함수 그래프나 그래프의 방정식, 부등식 이런 문제들이 주요 문항으로 출제됐는데 지금 미분 가능성, 지금 2021학년도 6월 평가원 가형 30번 이후에 처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번 함수의 최대와 최소, 그 다음에 수열의 극한으로 30번을 낼 거라고 생각을 못 하거든요. 자, 그래서 미적분은 어떻게 변별력 단원이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6월 모의고사 총평을 드리면 킬러 배제, 변별력 확보, 낯설고 교과서적인 풀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수원 수투에 녹아든 고1 수학 문제 어떻게 잘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평가원이 이제 학평스러워졌다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이때 함수를 통제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합평 문제를 풀면서 그런 것들을 좀 체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월 모의평가는 교과 개념 압승, 그리고 실전 개념 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2020 수능 유일 전략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제 수업 특징은 2024학년도, 2025학년도 신유형 문제 경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줄지 않으니까요. 자, 제가 정말
일을 좀 많이 해서 그래서 문항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신유형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고, 그 다음에 매년 보시다시피 검증된 출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 관점에 따른 해설을 하고, 여기서 이 낯선 문항 대응법 이게 조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요.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fx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게 쓰겠습니다. f'(gx) 자 이렇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딱 이렇게 하거든요. x-1분의 f(x-f1) 2023학년도 공통 과목 22번 문제입니다. f'(gx) 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식을 바꿔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수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왜 어떤 근거로 이렇게 식을 바꿀 수 있는 발상의 근거가 뭔데,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풀이 과정들을 겪는데 이 풀이 과정의 근거가 뭔데, 이 과정에 조금 집중을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낯선 문제가 나와도 이게 굉장히 낯선 문제였거든요. 근데 요렇게 식만 바꾸면 애들이 풀 수 있어요. 근데 요 식을 바꾸는 걸 애들이 못하죠. 그걸 발상이라고 해요. 근데 요런 비슷한 문제를 풀어서 아이들이 겪어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 그거는 누구나 해요. 근데 여기서 처음 봤는데 요거를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이거를 스스로 납득시키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넘어가서 일단 수학 2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수학 2는 저희 수요일날, 송파에서는 수요일날 수업을 하고 있고요. 수업은 개인 교재랑 식스팩이라는 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 교재는 기출, 직출이 1대2고 그 다음에 줌킬러, 킬러 얘네들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1 수학 1, 2 콜라보 신유형 이걸 다루고 있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과제는 이제 서머리 체크 총 12문제, 수업 중에 했던 것들, 발상이나 이런 것들, 그것들을 아이들이 똑같이 적용해 보면서 푸는 문제들인데, 대신 저는 클리닉을 하면서 왜 이렇게 생각을 했어? 왜 이거를 나한테 강의해봐? 이렇게 2문제씩 해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제 학생들이 집을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클리닉이 있고, 그 다음에 식스팩, 여기 수업이랑 과제 동시에 사용하는데, 자, 요거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미적분. 자, 미적분은 수업 1, 2하고는 조금 다르게 지금까지 나오던 유형들이 나오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새로운 변별력 다른 문항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중요해요. 일단 개인 교재 기출, 직출 1대2 그대로인데, 자, 여기서 줌킬러, 킬러 그대로 저희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제가 조금 잘못 써놨네요. 그 새로운 변별력 단원에 대한 문제들 지금 4점짜리지만 되게 쉽게 나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 다 직접 출제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수업 리뷰 12제, 아까 말씀드렸던 저한테 해설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과제물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총 2과목 하면 일주일에 144문제 정도 돼요. 자, 그리고 요 식스팩 이거를 조금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건강을 조금 해쳤는데, 저희 이제 이렇게 나가요. 이렇게 매 주마다 2권씩 나가는데, 요거를 제가 총 24권을 1월부터 지금까지 다 만들었거든요. 1월부터 4달 동안 요거 24권을 직접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 식스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수능이 달라졌으니까 저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강사 직출 고1 플러스. 자, 얘가 뭐냐, 자, 일단 전문항 다 직접 출제인데 매일매일 10문제씩 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적인 유형, 저희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있던 이런 유형 8문제,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조금 중요한데 고1 플러스라고 해서 아이들이 고1 수학을 다시 공부한다고 해서 이 수원수투랑 고1 수학의 콜라보된 문항을 못 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콜라보된 문항을 아이들이 풀어볼 수 있도록 매일매일 2문제씩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이들이 공부한 다음에 이제 주간 테스트를 봐야 돼요. 주간 테스트를 보고 나서 이제 10문항을 아이들이 테스트 보고 나서 그거에 따라 OMR을 제가 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성적표를 산출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성적표는
단원별 취약점. 자, 여기서 보시면 단원별 취약점, 아이들 평균에서 내 위치. 그 다음에 이제 유형별 취약점, 그 다음에 3월부터 이제 수능까지 쭉 모의고사 전체에 11월까지 성적표가 누적돼서 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관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아이들 개별적으로 저하고 클리닉 시간에 저한테 강의를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아이들 약점이나 이런 걸 분석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그 개별 피드백 문자가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관 커리큘럼. 자, 지금은 수 1은 다 끝났는데 그 다음에 미적분 완전 개념 끝났고 수 2랑 미적분 실력 완성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수 2에서 들으면서 아이들 수 1을 잘못 써놨네요. 자, 아이들이 수 1을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제물로 수 2를 계속 진행을 하면서 수 1을 제가 한 일주일에 한 5문제씩은 다시 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수원까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월, 그 다음에 9월이 9월이 가까워지면 8월이 끝나게 되면, 자, 수요일에는 공통과목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에는 조금 다른 거랍니다. 원래 모의고사를 그냥 할까 했는데 올해는 수능이 좀 과격하게 바뀔 거라서 제가 이때는 신유형 특강을 합니다. 직접 이제 6월 평가원, 그 다음에 매 교육청 시험, 그 다음에 9월 평가원이 나왔을 때 그 문제를 총 8회 동안 80문제 정도 신유형 만들어서 직접 수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희 수업 시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수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이렇게 수요일 날은 저녁 시간, 그 다음에 토요일은 낮에 수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클리닉이 수요일 날은 10시부터 자정까지, 그 다음에 토요일은 6시부터 10시 정도까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는 개별적으로 저한테 강의를 하면서 얼마나 잘 저를 납득시켰는지 이거에 따라 귀가 시간이 조금 달라지는데 귀가할 때는 제가 따로 문자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능이 굉장히 과격하게 바뀌면서 수능 혼란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정말 필요한 거는 요런 그 기조에 맞춰서 아이들이 풀어볼 문제들을 제공하는 이제 수능급 강사 직출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트렌드를 따라가는 유일한 전략이 제 수업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능 수업 매뉴얼 김현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